물건이든 감정이든 우리는 살아오면서 쌓는 법은 배웠지만 버리는 법은 잘 몰랐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됐고 더 많이 쌓아야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경쟁할 일도 없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정작 우리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60세가 넘어도 집 안은 짐으로 가득하고 머릿속은 후회와 미련으로 복잡합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인간관계는 미련으로 남아있고 돈은 줄었는데 소비 습관은 그대로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당장 버려야 할 8가지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비워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드릴게요. 은퇴 후 행복을 위한 버려야 할 8가지. 1. 과거의 명함. 현직일 땐 부장, 교장, 지점장 같은 직함이 나를 설명해줬지만 은퇴 후엔 그 명함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삶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2. 불필요한 짐. 입지도 않는 옷, 쓰지 않는 가전, 추억이랍시고 쌓아둔 물건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가볍게 해줍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노후를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3. 고정비 지출. 큰 평수집, 차 유지비, 각종 구독료와 멤버십. 젊을 때 기준으로 맞춰진 고정비는 은퇴 후 발목을 잡습니다. 작게 살기는 절약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4. 불안한 미래 걱정. 미래를 준비하는 건 좋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늘을 갉아먹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습관이 쌓여야 노후의 품격이 생깁니다. 5. 쓸데없는 인간관계. 명절마다 인사하는 사이, 소식만 주고받는 지인, 의무적인 모임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6. 허세 소비. 브랜드 옷, 고급 레스토랑, 보여주기식 SNS.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7. 고정된 생각. 나는 이래야 해, 나이 들면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은 인생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8. 미련과 후회. 못다 한 일, 잘못된 선택,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간은 계속 뒤만 바라보게 됩니다. 실천 사례를 버리니까 숨이 쉬어졌어요. 63세 주부 이경자 씨. 이경자 씨는 35년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과 함께 은퇴 후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큰 집, 큰 살림 그대로 옮겨왔는데 정작 필요한 건 몇 가지뿐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청소하느라 바빴죠. 근데 손님도 안 오고 그냥 짐들이 나를 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면서 무려 10년 동안 안 입은 옷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3개월간 정리한 결과 집은 반으로 줄고 마음은 2배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버린 건 물건이었는데 진짜 버린 건 내 불안이었어요. 실천 사례. 이 명함을 놓으니 내가 보였어요. 62세 전 교장 이철수 씨. 퇴직 후에도 늘 교장 시절의 습관을 못 버렸다는 이철수 씨. 정장만 입고 다니고 자존심에 허드레질도 못하고 후배 교사들과도 거리감을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변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절 그냥 이철수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제일 좋아요. 그는 말합니다. 명함을 내려놔야 진짜 내가 보여요. 그 전엔 그냥 타이틀로 살았던 거죠. 실천 사례. 3사람 줄이니까 진짜 친구가 남았어요. 58세 은퇴 직장인 김미선 씨. 김미선 씨는 30년을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수백 명의 고객, 수십 명의 동료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연락이 오는 사람은 단 3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도 느꼈고 외로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진짜 관계는 그 3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젠 생일날에도 조용해요.
대신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 한두 명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알았죠.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전문가 한마디 버림은 손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버리는 행위는 자기 통제감을 회복시켜주고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느끼는 무력감, 우울감도 쌓인 것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워야 보입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더는 보여줄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버림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오늘 하나만 버려보세요. 옷 한 벌이든 오래된 감정이든 안 맞는 인간관계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버림은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걸요. 은퇴 후 비우는 삶이 필요한 이유 미니멀 라이프가 노후 행복에 미치는 8가지 핵심 요소. 은퇴 이후의 삶은 삶의 무게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수입은 줄지만 소비 습관이나 생활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역할 정체성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된 전환이 없다면 심리적 공허감, 재정적 압박, 관계의 불협화음 등이 겹쳐 노후 불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미니멀 라이프, 즉 비우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짐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정리를 포함한 포괄적 삶의 재정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은퇴 후 실천해야 할 버려야 할 8가지 항목과 그 배경,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점들입니다. 1. 사회적 직함 정체성의 재구성. 은퇴자는 하루아침에 5부장, 5교장이라는 직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과거 명함에 의존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할 상실로 로스이라 정의하며 이는 노년기 우울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결 방법, 새로운 역할의 지역, 자원봉사자, 손주의 돌봄자, 커뮤니티 강사 등 설정이 중요합니다. 실익 자존감 회복, 사회적 소속감 유지. 2. 불필요한 물건 심리적 부담 해소. 심리학자들은 과도한 물건의 축적이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감정 정리에 장애를 준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물리적인 물건이 과거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감사 후 처분 원칙 적용. 실익 뇌 피로 감소, 생활 공간 최적화, 이동 및 안전성 향상. 3. 고정비 지출 가계 구조 슬림화. 퇴직 이후에도 대형 아파트 유지, 고급차 리스, 각종 구독 서비스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주거, 다운사이징, 통신비 및 고정지출 정기 점검. 실익연금 외에 소득 부족 시에도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 형성. 4. 미래 불안, 삶의 질 저하 요인 제거. 노후 불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 불안은 대부분 과거의 소비 습관이나 불완전한 정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걱정 중독은 현실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재무상담, 국민연금 수령 계획, 기초연금 자격 점검 등 정보 기반 접근. 실익 삶의 주도권 회복, 불안 감소, 우울증 예방. 5. 의례적 인간관계 관계의 질 중심 재편. 은퇴 후 얕은 관계가 많을수록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불필요한 사회적 소통은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해결 방법, 관계 재구성, 정서적 신뢰 기반 중심으로 인간관계 정리. 실익 고립 방지, 심리 안정성 확보. 6. 과시형 소비 경제적 불균형 유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존감을 보완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비는 은퇴 이후 소득 구조에 매우 불합리한 행위입니다. 정년 이후엔 감정적 소비가 빈번해지고 이는 실제 생활 만족도와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 소비 목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현금 흐름 기반 소비 설계. 실익 은퇴 자산 장기 지속, 소비 만족도 상승. 7.
고정관념, 삶의 다양성 차단 요인. 노인은 이래야 한다.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등의 자기 제한적 신념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새로운 인간관계, 취미, 일거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해결 방법 열린 태도 훈련, 타 연령층과의 교류 확대. 실익 삶의 재미 회복, 우울 증상 감소. 8. 미련과 후회 심리적 에너지 소모 요인.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할수록 현재에 몰입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삶의 의미감 상실로 이어지며 결국 삶의 회고,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해결 방법 회고 글쓰기, 감사일기, 과거 기록의 의미 재해석. 실익 자아 통합감 형성, 심리적 정서 안정. 전문가, 코멘트 왜 비우는 삶이 필요한가? 노년기 심리 건강과 관련된 대표 연구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생 후반의 주요 과제로 자아 통합 vs 절망을 제시합니다. 이때 비우는 삶은 자아 통합을 위한 실천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물리적, 정서적 정리 행위는 자율감과 삶의 통제력을 높이며 우울증 발병률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돼 있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산은 소득이 아니라 지출의 구조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연금이나 금융 자산이 있어도 과도한 고정 비용과 소비 습관이 유지된다면 불안정한 노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 지금 당장 비우기 시작하라. 은퇴 이후 가장 필요한 자산은 돈도 명함도 아닌 가벼움입니다. 물리적 공간의 정리, 인간관계의 정리, 감정의 정리까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덜어보세요.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삶, 의미 있는 노년, 진짜 행복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TIP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첫걸음 3가지. 6개월 이상 안 쓴 물건 박스 하나 만들어 보기. 통신비, 보험료 등 고정비 총점검. 연락만 주고받던 지인 중 5명 정리해 보기.